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보리하스 교수님의 연습 문제 제4장 노동시장 균형의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림 4-9A는 근로자가 느끼는 가치를 초과하는 비용이 드는 법정 부과 혜택을 정부가 강제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하게 되면요, 뭔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를, 균형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이 근로자의 가치와 일치하는 법정 부과 혜택의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요 그림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용을 2라고 돼 있으니까 2로 하고요. 임금이 이렇게 있어요.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죠. A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임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고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아주 잘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효율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법정 부과 혜택을 하시오 이렇게 강제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법정 부과 혜택을 강제하게 되면은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강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익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는 건데, 아니 근로자들이 깨닫는 거야. 법정 부과 혜택에 대해서 이러한 구내식당의 서비스를 제공했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근로자 채용했을 때 편익이 감소해서 이만큼 수직거리로 측정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 공급 곡선이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이 이런 걸 제공해 주니까 오 땡큐 해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비용이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근로자가 느끼는 비용의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균형점이 여기 B에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노동 공급 곡선 하방 이동, 수요 곡선 하방 이동.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살짝 써놨는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복리후생을 제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복리후생의 비용과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가치평가,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때는 비용 감소와 그리고 편익이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A번 여기 한번 볼게요. 법정 부과 혜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발생하는 비용이 코스트라고 할게요. C라고 할게요. 근로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낮은 경우, 근로자가 이렇게 구내식당이나 법정 부과 혜택을 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구내식당에서 제공한단 말이야. 그 사 먹을 거를 그냥 아예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사실 그걸 돈으로 바꾸지 않았을 뿐이지 임금을 더 준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근로자가 그게 아예 혜택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해서 이쪽으로 올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그걸 혜택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트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렇게요. 때마침 근로자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베네핏, 가치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용이 더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같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A 바로 밑에 B가 위치해서 고용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2,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A가 되고 얘가 2, B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비슷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 하방 이동, 공급 곡선 하방 이동 하는데 여기 보시면 법정 부과 혜택에 따른 비용이 근로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여기 보시면 균형 수준이 변화하는가 한번 살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용이라는 건 이제 기업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 비용인데 근로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뭐 10만 원의 비용을 제공을 했는데 근로자가 그 베네핏을 10만 원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그만큼 안 줘도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임금을 작게 주더라도 이해 가시겠죠? 아니 200만 원 임금을 주는데 180을 줘. 근데 알고 봤더니 뭐 190을 줘. 알고 봤더니 10만 원을 덜 줘요. 190을 주는데 식사 제공. 이렇게 되면 사실 식사의 가격이 10만 원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 임금을 200만 원 주는 거나 190만 원 주고 식대로 아예 밥을 현물로 보조해 주는 거죠. 그거나 효과는 똑같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인 거야. 노동의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요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크기보다 요거요. 근로자들이 베네핏을 훨씬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 역시 하방으로 이동하는데 하방으로 이동하는 크기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핑크 색깔만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 입장에서요. 이게 더 많이 이동을 한다고요. 두껍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좋아요. 여기서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만큼 주황 색깔만큼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근로자들이 땡큐 하는 크기는 편익의 크기야.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경우입니다. 약간 이게 표현이 달라요. 이게 비용이라고 해서 노동 공급이 아니라 법정 부과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이 편익의 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요 곡선 하방 이동이니까 요거는 살짝 여기다 한번 쓰게 되면요. 기업의 편익이 감소했다. 기업이라 쓸게요. 기업이라 쓰죠. 기업의 근로자를 채용할 때 편익이 감소했다. 이 편익의 감소니까 비용이라고 느끼는 거고요. 요거는 근로자들이 아이고 밥값이 굳었네. 식당에서 구내식당 제공하네. 그러니까 요게 비용이 감소했다. 그래서 편익이 되는 거예요. 노동공급 곡선 하방 이동.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균형점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C점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초기 균형은 그냥 원래 A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제공하는 의무적인 복리후생에 대한 효과가 노동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합니다. 코스트만큼 이렇게 C만큼 하방 이동하고요. 공급 곡선도 이 B만큼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게 되니까 비용 감소로 하방 이동이에요.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합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여기서 이제 B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좀 헷갈려요. 요게 연두 색깔이 B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B가 되는 것이고 요게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 C만큼 됐는데, 근로자들이 땡큐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편익이 그만큼 증가한 걸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임금이 여기에 결정된단 말이야, 여기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은 이렇게 결정되고 고용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되면은 원래 균형점 A점에 비해서 고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넣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자, 새로운 균형점 보시면은요. R이라고 우리 책에서는 설명했는데 저는 그냥 요 C라고 했어요. 이거 R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설명에 따르면 이거 R.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새로운 균형점을 R이라고 봤을 때 이전에 비해서요 고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최적 수준이 있는데 원래 시장에서 모든 게 잘 작동되면 최적 수준이 우리 100도일 때 과소 고용되거나 과다 고용되면 둘 다 나쁜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교수님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임금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용은 증가하는 효과가 되고요. 임금은 낮아지지만 여기요. 임금의 차이가 편익과 비용의 그 차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트가 요만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네핏이 이만큼 있는데 임금이 그 차이 변하는 게 요 중간만큼 이렇게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만큼이잖아. 임금의 차이. 자, 여기 색깔로 요거 할게요. 임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다? 우리 책에 여기 제가 써놓은 게 요거 이전의 임금과 새로운 임금 여기 이전의 임금을 W0 새로운 임금이 여기 R에 해당하는 거야. W1 그래서 요 검정 색깔의 크기가 자, 다시요. 검정 색깔의 크기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검정 색깔의 크기가 이해 가시죠? 주황 색깔의 요 크기 C랑 연두 색깔의 크기 B랑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뭐 살짝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근로자들 입장에서 임금이 낮아졌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비용이 10만 원 들었어. 10만 원 비용이 들긴 했는데 요게 근데 근로자의 이득은 20만 원이라 할게요. 근데 임금은 떨어지게 됐어. 예를 들어 15만 원 떨어졌지만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고 생각보다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편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들도 이득을 얻게 되니까 둘 다 윈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 나와 있는 요 상황이 A점이 바로 최적 수준이다 라고 봤을 때는 과다 고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 1차 때 경작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외부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외부성은 해로운 외부성도 있고 이로운 외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로운 외부성은 선한 영향력 아니면 재능 기부 해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피아노를 친다든가 아름다운 정원을 잘 가꾼다거나 눈이 왔을 때 우리 집 앞에 눈을 썰었더니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거나 이게 좋은 선행이죠. 아니면 이제 양봉업자, 꿀을 키우는 사람과 과수원업자가 있는데 둘이 인접해가지고 이로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로운 외부성이야. 근데 이런 외부성은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그래야지 코로나가 빨리 백신이 맞는다거나 그래야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집단 면역 감염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금방 코로나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로운 외부성 같은 좋은 일은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과소 생산 공급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요. 과소 생산 공급돼요. 그래서 이게 시장 실패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해로운 외부성은 우리가 환경오염 이런 거 있잖아. 뭐 나는 거기까지 신경 쓴 거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공장을 만들고 물건 만드는데 해로운 물질이, 오염 물질이 밖으로 갔어요. 근데 그런 것도 원래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몰랐어.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외부성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고 시장 테두리 밖에서 제3자한테 어떤 혜택이나 비용, 손해를 끼쳤는데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는 상태야. 이 경우를 약간 이런 외부성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중 손실이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정부가 법정 부과 혜택을 해라 하고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강제했습니다. 강제했는데 오케이? 근데 몰랐어. 기업은 투덜투덜 대면서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켰는데 근로자들이 비용 감소, 야 밖에서 사 먹으면 날씨도 더운데 뭐 먹을지도 고민하고 밥값도 되게 비싼데 아이고 구내 식당에서 이런 걸 제공하는데 오히려 더 편해.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제 요 법정부가 혜택이 이론 외부성을 끼치게 된 거예요.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자중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잘 작동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패해서요. 이렇게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을 한 거야.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 아니 기업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발생하는 손실 그거와 근로자가 얻게 되는 베네핏 오히려 앞에 나와 있는 B와 C가 헷갈릴까 봐 그냥 우리나라 말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큰 거야. 이게 기업이 생각하는 손실보다 근로자가 얻게 되는 혜택이 더 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혜택이 더 큰 거니까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가지고요. 고용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은 감소했는데 그 임금 감소보다 베네핏이 더 큰 거니까 근로자가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자중 손실이라는 것은 시장이 뭔가 비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오히려 자중 손실이 발생했다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언뜻 봤을 때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나은 개선이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파레토 효율적이 아닌 거죠. 근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혜택은 더 크게 되니까 근로자도 행복해지고 기업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자중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잉여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는 법정 부과 혜택과 관련한 자중 손실이 발생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몰랐는데 더 새로운 보물섬에 해당하는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거죠. 약간 느낌이 뭐냐면 헤도닉 모형에서 근로자들이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어요. 그때 정부가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강제하게 되면 강제로 안전과 위험의 어떤 작업 환경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근로자들이 착각하는 거, 정부가 저래가지고 내가 후생이 감소했네. 효용이 감소했네. 기업도 뭔가 투덜댈 수 있는데 사실 상황을 알고 보면은 더 나아진 거.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 여기에서 시작하게 되면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면 과소고용, 과다고용 둘 다 나쁜 건데요. 여기선 얻게 되는 베네핏이 큰 거니까 이쪽이 원래 B점에 해당하는 게 원래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거야. 근데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해서 여기 좀 지울까요? 우리가 100점 만점, 우리 백도씨가 가장 좋은 거라 해서 여기가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지금 90점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A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예. A점이 바로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B점으로 가게 되면 지금 B점으로 간 거죠. B점으로 이행하게 된 게 파레토 개선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중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그 이전에는 미실현 이득이라는 잉여가 있었는데 이거를 실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 상황에서 법정부가 혜택의 비용이 자, 법정부가 혜택, 점심을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비용이 근로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낮은 상황이 그 반대의 경우와 비교해서 공공정책의 목적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살짝 풀어서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이 그걸 제공하면 비용을 들여서 근로자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공공정책을 좀 약간 그렇게까지 신경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요. 첫 번째, 공짜 점심의 역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니 여러분 경제학에서는요. 공짜 점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프리런치라는 게 없죠. 반드시 대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대가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부성은요.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서 몰랐어. 더 나은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제가 여러분들 공부 좀 하세요. 요 길로 가세요 했는데 여러분들도 몰랐고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게 바로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순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상태가 있는데 이걸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게 있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원래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만히 놔두면 기업과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상호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었는데 아이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다시 우리 저 뒤에 가면 다시 안전 상황이 있을 땐 아니 이 정도면 위험하지 않은 거 아니야? 옛날에 뭐 성면 이런 거 위험한지 몰랐다니까.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이 계약을 해가지고 뭐 저거야 뭐 이렇게 털어내면 되지. 그렇게 간단히 털어낼 게 아닌데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데서 막 일을 하는 근로자가 뭐 설마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했는데 나중에 그게 폐암으로 걸리거나 이런 거 잘 몰랐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걸 원래 여기 나와 있는 복리후생 제공하는 거를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걸 통해 가지고 순이득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럼 정부가 개입 안 해도 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이러한 베네핏이 있네. 그럼 둘이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에게 근로자가 얘기하죠. 점심을 대신 제공해줘서 이런 부가 혜택을 제공하시게 되면 우리도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윈윈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그 용의자의 딜레마, 죄인의 딜레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초기 균형 자체가 이미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그걸 잘 몰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 안 했을 때 저렇게 이로운 외부성을 포착하지 못해서 애시당초 여기에 나와 있는 A점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닌데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름은 공짜 점심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감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짜 점심의 상황이 실제 널리 존재하고요. 시장에서 이거를 만약에 포착하지 못하는 개선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이 이득을 내재화라는 게 내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부화시키게 되면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시장 태도 밖에 있는 그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성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 외부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람들이 시장 실패인지도 몰라서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개입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간과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이런 외부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교육을 열심히 받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인적 자본이 축적돼 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건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내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 더 나은 상태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업들이 아니면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정부도 잘 몰라가지고 현실에서는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겠네. 근데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점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봐주세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취지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연습 문제에 대한 연습 문제가 없고요. 이 연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저자분의 솔루션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서술되고 있으니까 원래 법정부가 혜택이 제공되기 전의 상황이 바람직한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데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여기 A점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여기 R점이 오히려 100점 만점에 100점인 상황이고, 그래서 법정부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상태, 고용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요거 출제 가능성이 요즘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